이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일을 아주 쉬운 것으로 생각했던 독자들은 이 말에 놀랄 수도 있겠다.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쉽지만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어렵다. 쾌활하고 사교적인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열 수 있다고 스스로 뽐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를 자랑하는 사람도 그 속에는 깊은 생각과 감정이 숨어 있다. 이는 수줍음을 타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침묵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로를 진정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밀한 생각을 완전히 드러내야만 한다. 그러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한동안 상담을 하던 여자는 자기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신에 대해서보다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했다. 나는 가만 보니 당신은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군요. 하고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충분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래요. 저는 남편이 무서워요. 아내들만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자. 남편들도 아내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을 시인하기가 어렵다. 이 점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가운데 하나다. 여자는 두려움을 탁 터놓고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숨긴다. 예컨대 남자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두려움을 숨기려 할 수도 있다. 그는 거칠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아내의 말을 끊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화를 끝낸다. 또는 거창하고 지적이며 과학적인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간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이야기를 끝맺어야 직성이 풀리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반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숨긴다. 아니면 화를 내거나 집요한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는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는다. 첫째는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두려움으로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내, 가장 절친한 친구,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판이다. 이는 그들의 칭찬과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비판한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해내려 부단히 애쓰는 그 매력적인 가면을 벗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결국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설득력 있는 이유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는 이들도 그들이 아닌가. 그토록 많은 부부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들은 진실한 대화를 나눌수록 가장 민감한 상처, 곧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이기에 더 아픈 상처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판단하는 데는 빠르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 가지 판단은 또 다른 판단으로 잔인한 악순환이 이어진다. 자기 약점을 감싸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혹은 큰 소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기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 혹은 우리 아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는가. 의심하는 한 아내가 있다. 그녀는 이따금 남편에게 온 편지를 뜯어본다. 그녀의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내의 불신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불신이 강화되면서 생겨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 아이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아이 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아들은 그런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재즈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나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기에 아들을 엔지니어로 만들어야겠다는 고집스러운 욕심을 갖게 되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말한다. 아내는 피곤하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저녁이면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만 가지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정말 바보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 때문에 아내가 저녁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허둥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이렇게 불평하는 부인이 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는 걸 왜 그리 힘들어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2번씩 깨워야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겨우 일어나면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만날 직장에 늦는다고요. 결국 직장도 잃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알아야 할 흥미로운 점은 왜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여러 해 전에도 같은 일로 그를 꾸짖었다는 것이고 늦잠을 고쳐보려는 그의 모든 결심은 결심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사실 나는 내 남편이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나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남편은 판단받고 정죄당하고 비판받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단점에 대해 민감하다. 그것이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할 단점일 때 우리는 그런 지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2번째 두려움은 충고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을 예로 들어보자.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의 고충을 아내에게 말한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만이 앞서 너무나 쉽게 대답해버린다. 그 무능한 동료를 없애버려야 해요.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깔아뭉개려 할 거예요. 너무 약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내가 벌써 몇 번이나 말했어요. 어서 가서 경영진에게 보고하세요. 말하자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조언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 여자는 남편이 직면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기에게 전가하고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남편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아내에게 털어놓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즉석 답변을 듣고 나서는 이내 움츠러든다.
그가 문제의 여러 미묘한 측면을 아내에게 설명할 수 있기도 전에 문제 해결의 희망이 사그라지고 만다. 아내의 의도는 정말 좋았지만 너무 빨리 대답하여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다. 그녀는 좀 더 오래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아내는 진심으로 남편을 도우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아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남편이 세상살이에서 받는 타격을 알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경청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다. 엄마 무릎으로 달려와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보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새 아이는 눈물을 거두고 엄마 품에서 뛰어내려와 얼굴에 온통 미소를 머금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달려나간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아주 강해 보이는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위로받고 싶은 어린아이의 심정이 남아있다. 10년쯤 지난 후에 이 아내는 내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집에 손님들이 오면 제 남편은 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남편 직장에 대하여 뭔가를 얻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끼리 있으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그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하지요. 그러면 그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해요. 이 여인은 남편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마비시켜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흔히 남자들은 이를 숨기지만 남자들도 여자 못지않게 쉽게 상처를 받는다. 남자들은 비판받는 것 못지않게 충고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조언과 충고에 불쾌해한다. 어떤 문제든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아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남편에게 말해준다. 그러나 이런 여자는 자기가 남편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이다. 이를 참아낼 남편은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꾸로 아내가 자기의 비밀스러운 문제를 털어놓았을 때 너무 쉽게 대답해주는 남편도 마찬가지다. 남편도 아내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웃 사람이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자. 남편은 신경 쓸 거 없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고 쉽게 대답해버린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느낀다. 심지어 남편이 자기를 지지하기는커녕 그 이웃을 편든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녀는 일상적인 모욕에 더욱더 민감해지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더 이상 마음의 고민을 남편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답하는 대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려면 그가 자기의 경험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몇 가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특히 그가 해야 할 일을
그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움츠러들게 된다. 움츠러들어 버린다. 지나친 비판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의 내면은 너무나 여리고 민감하다. 그런가 하면 나는 걱정거리로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내 문제는 혼자 품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있다. 이들은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내면의 장벽을 쌓아 올리는 데는 언제나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어떤 경우든 그것은 함께 부부 생활이 실패했다는 징후다. 아내는 남편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 어떠한 염려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남편과 함께 부딪혀 나간다. 아내에게 가장 심각한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남편이 문제를 자기와 나누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일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이해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선생님께는 제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은 그 반대다. 그들이 마음을 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때는 내가 그들의 배우자보다도 그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한다. 배우자에게 감추는 것도 나에게는 모두 말해주기 때문이다. 의사는 또한 좀 더 중립적이다. 경륜이 쌓여가면서 판단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어진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여간에서는 내담자에게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의사는 아직 자기 환자에 대하여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모든 것을 환자의 말을 통하여 알게 된다. 물론 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한다고 해서 의사가 속아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런 태도조차도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된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미 형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는 언제나 어느 정도 거짓된 것이며 또 어느 정도는 그가 말하는 의미를 왜곡한다. 그래서 의사가 어떤 환자를 장기 치료할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속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말라붙게 만들어버리는 때가 온다.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오해에 대한 두려움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가 마치 우리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안심하고 다시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대해 만들어 온 이미지를 떨쳐 버려야만 한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각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되어 있기도 하다. 아무튼 그것은 너무나 경직된 가상의 시각이요.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받은 생각이며 일종의 첨가된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오진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의사의 자기 과신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이 환자에게 내린 진단에 얽매여서 그 증상에 대한 모든 다른 해석에는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아내가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진단을 내렸다고 느끼는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솔직해질 수 없고 깊은 속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가 사무실이나 스포츠 클럽에서 만나는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아내에게는 더 이상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다른 여자에게는 쉽게 털어놓게 되는 것이다. 이윽고 그는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놀라운 감정, 곧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는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녀에게 털어놓을지도 모른다. 남자들은 결혼 생활에 실망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쉽게 여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곤 한다. 내 사무실에서 이 남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아가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아내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 여자는 나를 이해해 준단 말입니다. 비극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